얘들아, 국내중학교 2차 프린트 외부 지문 페이지 펴주시고요. 첫 번째 외부 지문부터 시작할 건데 제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Sharing kindness, spreading joy. 친절 나누기, 기쁨 퍼뜨리기라는 제목인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내용 일치로만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법 말고 이제 그 내용 일치 위주로 먼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Did you know that even a small act of kindness can have a big impact on someone's day? 라고 물어봤죠. 작은 친절 하나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법을 아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같은 것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요, May 16 하면 이제 5월 16일이죠. 5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미국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5월 16일이 미국에서는 어떤 날이냐면요. National Do Something Good for Your Neighbor Day.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날을 5월 16일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In the United States. 5월 16일까지 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5월 16일에 뭐 국제적인 날이다.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국제적인 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미국 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This special day was created to 하기 위해서 spread kindness in simple but meaningful ways. 뭐 단순하지만 또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친절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취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it reminds us that each of us has the powe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one kind act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친절을 베풀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이 5월 16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맨 마지막에 있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하고 이제 time까지 쭉 밑줄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5월 16일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날, 즉 5월 16일의 목적은요.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날이 아니죠.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날이 아니고 또는 거창한 봉사활동을 하는 날 또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날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문단에 등장하겠죠. 자, 일단은 5월 16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친절을 베푸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단으로 You don't have to spend money.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는 do something big to be kind. 조금 뭐 크게 뭔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aying thank you. 뭔가 이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또는 문을 잡아주는 것이나 아니면은 도움을 제안하는 것 아니면 또는 giving someone a genuine compliment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한 친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saying thank you 그 다음에 문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도움 제안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소한 친절에 대한 예시로 나왔습니다. 소소한 친절에 대한 예시가 네 가지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네 가지 하는 것들은요, can brighten their day. 그들의 이제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thoughtful act,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죠. 사려 깊은 행동들은요, show people,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냐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and that someone truly cares. 누군가 진심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또는 친절한 행동들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over time, consistent kindness 이러한 꾸준한 친절은요. 뭘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냐면요. more caring, respectful and connected community. 더 이제 배려심 많고 또는 뭐 존중하는 또는 이제 조금 더 커넥티드 서로서로 연결이 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6일은요. 큰 비용이 든다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이건 이제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큰 비용이 드는 친절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볼게요. 큰 비용이
그는 친절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직결을 조금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까까지는 미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요. We have a unique word. 고유한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people share these emotional warmth. 이러한 정서적인 따뜻함을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은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조용하고 caring actions. 배려 깊은 행동으로부터 이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 같은 건가요? Like comforting a friend, sharing a meal, or helping without being asked. 이 부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액션을 지금 예시로 들었냐면요. comforting,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sharing, 요거는 그냥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그 다음에 또는 도와주기. 위로해주고 음식 나눠 먹고 도우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도우는 건지 뒤에 한번 볼까요? Without being asked입니다. Without being asked. 요건 이제 요청을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요청을 받지 않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 하지만 it's not just politeness. 근데 이런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어인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It's about truly caring for others. 타인을 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뭘 하지 않고인지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자, 뭘 하지 않고냐면요. 정의라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제 문장이 드러났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이제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this deep connection, 이러한 깊은 connection, 유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요, is a beautiful part of everyday life in Korean culture. 한국 이제 문화에서 아주 아름다운 부분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볼 건데, 이제 3문단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1, 2문단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5월 16일이 어떤 날이다, 이런 거에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문단에서 던진 내용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어, 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은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죠.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식상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또는 보답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들이 정의다라고 해서 이제 좀 5월 16일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날 있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날. 그것과 이제 우리나라의 정, 이것도 조금 차이를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볼게요. Kindness does not just help the person. 친절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돕는 게 아니냐면요. Who receives it. 그것을 받는 사람만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친절이겠죠. 친절을 받는 사람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돕냐면요. Who gives it.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practice kindness,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어떻다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형광펜으로 잠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el happier, 그 다음에 less stress, 그 다음에 more connected to others. 이 세 파트 좀 형광펜 치겠습니다. 자,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feel happier, 더 행복을 느끼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도 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이 조금 더 상승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친절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친절의 이점.
친절을 베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첫 번째는 행복해지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줄고 세 번째는 유대감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small act, 작은 이제 행동이라도 like helping a classmate or cheering someone up, 누군가를 북돋아 주던가 아니면 이제 내 반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작은 행동일지라도 can improve your own well-being, 너의 웰빙. 요건 이제 웰빙이라는 것은 그냥 웰빙 자체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신체나 아니면은 정신 또는 사회적 건강 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웰빙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장도 보시면은 improve your own well-being, 친절의 이점이랑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총 4가지의 친절에 대한 이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being kind is good for your heart, mind, and your relationships.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죠. 너의 마음과 너의 그 마음과 그다음에 정신, 그다음에 너의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조금 좋을 수 있으니 친절에 대한 이점을 한번 다시 살펴본 4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문장까지. 자, 친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사람과 플러스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이점이었죠. 친절의 이점. 친절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요. 정리를 하자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유대감 형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웰빙도 챙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2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달랑 한번 볼게요. So this May. 자, May는 5월이죠. 그래서 이번 5월에 요거 잠깐 연관을 치겠습니다. This May. 이번 5월에 try doing one kind thing each day. 자, each day도 키워드 한번 현감을 칠게요. 첫 번째 문장 매우 중요하죠. 이번 5월에 한 가지의 그 착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들을 제한하는 기간이 5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월 동안 매일 하나씩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마지막에 내용 다 살피고 아래 정리할게요. 자, 그래, you can write a kind note. 친절한 쪽지를 쓰던가 아니면은 뭐 책을 들어주던가 또는 그냥 웃어주세요. 미소를 지어주세요. Who looks lonely.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하나하나씩 5월 동안에 착한 일을 한 번씩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your actions might seem small to you. 너한테는 그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they could mean. 자, 여기서의 they는 당연히 앞에 나온 너의 행동들이겠죠. 이 행동들이 could mean a lot to someone else. 누군가한테는 되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너한테는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kindness is easy to share. 이것은요. 친절함은 서로 나누는 것은 쉽지만, 그리고 its impact is always greater than it seems.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항상 크다라고 합니다. 뭐보다 큰가요? It seems.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항상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이것을 제한하는 기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글쓴이가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제한하는 기간이 5월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동안 매일 하나씩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5월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자, 근데 이 매일이라는 게 each day로 나왔는데 이게 뭐 5월에 뭐 마지막 날, 아니요, 매달 마지막 날마다 이제 뭐 친절을 하나씩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5월 동안 매일 하나씩 친절 베풀기까지 적으셔야 되고 여기까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죠. Its impact is always greater than it seems. 그것의 영향은 보이는 것보다 항상 greater,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의 영향력.
내가 베푼 친절의 영향력은요, 항상 큽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크다 또는 보이는 것보다 항상 크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마지막 문단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락마다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꼼꼼하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숙지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적 특징인 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것은요.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살폈다면 정답은 바로 나오겠죠. 자, 정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 정이라고 했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주는 이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정리했던 부분 있었죠.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주는 이점들. 요 파트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정답은요. 5번이죠. 지식과 기억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서 시험에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외부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외부 지문은 이제 커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커피를 소개하는 글은 아니고 Teens drinking coffee입니다. 10대들의 커피 섭취에 대해서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런 의견이 조금 대립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적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커피 섭취에 대한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의견입니다. 근데 이 의견들이 대립되는 구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청소년의 커피 섭취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드러날 텐데요. 뭐 찬성에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 반대에서는 이거 위험하다. 근데 이 의견들이 대립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글쓴이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드러내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찬성 측의 논거가 뭔지 반대 측의 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인과관계에서 조금 비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에서 조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How can drinking coffee affect teenagers' health? 자, 어떻게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10대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These days, 요즘에는요, we can see an increasing number of teenagers drinking coffee around us. 자, 그 요즘에는 커피를 마시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some teenagers drink it.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커피입니다. 어떤 10대들은 커피를 왜 마시냐라고 했냐면요, just for fun. 그냥 재미로 마신다고 합니다. 뭐처럼 like soda or energy drink 뭐 탄산음료나 아니면 그 에너지 음료처럼 그냥 재미로 커피를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커피 의존을 한대요. relying on은 의존하다죠. 뭐 하기 위해서 의존을 하냐면요, stay awake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언제? during long study hours 긴 공부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Stay awake and focus 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로 마시고 그리고 또는 뭐 공부하려고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this new trend, 이러한 새로운 유행은요, has started a big talk about whether drinking coffee is good or bad for young peopl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청소년의 커피 섭취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칸이 조금 좁아서 글씨를 작게 적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커피 섭취 목적. 자, 커피 섭취를 하는 목적이 재미나 흥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보시면 학업 목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이 되었던 재미 또는 흥미 먼저 적어주시고요.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죠. 이거를 하기 위함도 있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재미 또는 학업 둘 다 커피 섭취를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일치에 나온다. 공부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who support teenagers.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찬성과 반대측이 시작이 되는데 찬성부터 나오는 단락이겠죠? Those who support 지지하다죠. 옹호하거나 지지하다. 자, teenagers drinking coffee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커피는 helpful,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first, it gives a quick boost of energy. 에너지를 빠르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quick boost of energy. 에너지를 빠르게 이제 부스트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 덕분에 thanks to coffee 학생들은요 깨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studies는 학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공부나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제요? Especially when they get ready for important exams. 중요한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특히 깨어있거나 공부 학업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with the help of caffeine. with the help of 이 부분은 무엇의 도움으로 라는 뜻이죠. 무엇의 도움으로. 카페인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remembe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위에 공부 얘기 나왔죠. 포커스는 학업. 그들의 학업에 집중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에너지도 빠르게 올려주고 되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second, they believe. 그들은 또 믿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것을 지지하는 찬성 측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drinking coffee 하는 것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나오죠. 가끔 마시는 것은 해롭지는 않다. 근데 이제 뭐 매일 마시면 해롭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많이 마셔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a small amount of coffee is safe for teenager. 적은 양은 마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sometimes 마시는 것은 harmful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요. small amount of coffee 한 것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safe예요. 자, 그리고 a cup of coffee during exam season. 시험 기간에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요. will not cause any lasting damage. lasting 하면 지속적인이에요. 지속적인 손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체 또는 그들의 몸에. 그래서 마지막 줄도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will not cause any lasting damage. 지금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이 있죠. 요것들이 이제 찬성 측이 내놓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죠. 자, 일단은요. 이거 지금 2단락은 잠깐 묶어드릴게요. 2단락은 도스부터 바디스까지 찬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찬성 측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찬성 측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장점을 먼저 언급을 했죠. 커피의 장점은요. 에너지 부스트입니다. 에너지를 이제 빠르게 올려주고 그리고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준다고 했었나요?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했었죠. 이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무조건 커피를 마시면 좋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죠. 그 전제 조건은 뭐였나요? Sometimes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a small amount of coffee. 자, 저 부분 보시면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소량, 다량이 아니라 소량은 오케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많이 마셔도 안전하다라는 게 내용이 들어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마셔도 안전하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많이 마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예요. 전제 조건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니까 지금 뭘로 시작을 하고 있나요? on the other hand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찬성 측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은요 반대 측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반대 측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ose who are against it,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Coffee can be dangerous for teenagers. 10대들한테 이렇게 해서 위험할 수 있대요. 왜 위험한지 because로 연결을 하죠. 그들은 아직 뭐 하는 중인가요? 그들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first, 첫 번째로 어떤 점이 해로운지가 등장합니다. Consuming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섭취를 하는 것은요. can harm a teenager's brain development. brain development 밑줄 한번 쳐볼게요.
뇌 발달이죠. 뇌 발달. 그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나요? Put too much pressure on the heart. 심장에 너무 많은 부담이나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위치를 치겠습니다. Put too much pressure on the heart.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pressure는 부담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압박으로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뇌 발달에도 문제를 주고 심장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뭐를 일으킬 수가 있냐면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Serious sleep problem,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요. 심각한 수면 문제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When teenagers cannot sleep well at night, 그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은 they feel very tired, 피곤함을 느끼거나 또는 the next day에 다음 날에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Second, they warn, 그들은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they는 누구겠니? 당연히 반대측들이겠죠. 반대측들은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0대들은요,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요? 이 부분도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나오겠죠? Get addicted to caffeine easily. 카페인에 쉽게 addicted 된다라는 거는 중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At an early age. 어린 나이에 쉽게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청소년기 중독이 성인기보다 조금 쉽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they can develop a small habit of drinking coffee, which quickly turns into a long-term habit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들이요. 여기서 근데 잠깐 그들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서의 그들은 앞에 나온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그들은요. 10대들이에요. 10대들. 10대들은 또 작은 습관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커피를 마시는 작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떤 건가요? Which quickly turns into a long-term habit. 뭘로 변할 수가 있대요? 장기적인 습관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커피를 마시면 어른이 돼서도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옆에 문장에 나와 있죠. Stopping this habit is very hard. 이런 습관을 멈추는 것은, 끊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요. 내용이 조금 여러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말고 요거는 밑에다가 조금 빼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대측 의견은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신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신체 성장에 악영향. 근데 어떤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뇌,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수면. 이 부분에 이제 조금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을 내용은요. 이것들이 이제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청소년기에 습관이 들면은 끊기 어렵다. 요 내용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 중독이 쉽게 일어남. 어른보다 성인보다 조금 중독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습관을 끊기 어렵다 했죠. 습관 끊기 어려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반대측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결론이에요. 결론 나오죠.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instead of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 대신에 뭐를 하라고 추천을 하나요? Choosing healthier things, 조금 더 건강한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is a much better idea for teenagers. 10대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drinking warm herbal, 허브차요. 이거 herbal tea. 허브티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거나,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 대신에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fresh fruit juices,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can boost their energy levels in a natural and safe way. 자연스럽고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그들의 에너지 수준을 부스트,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결론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결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 대신에 뭘 하라고 했었나요? 건강한 대안을 선택을 해보자라고 추천을 합니다. 건강한 대안 선택.
자, 건강한 대안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대안이 두 가지가 나왔죠. 허브차를 따뜻하게 해서 마셔라. 아니면은 뭐래라? 과일 주스를 마셔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허브차와 과일 주스를 마시면은 자연스럽고 안전한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 내용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연스럽고 안전한 에너지 상승이 가능하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쓴이의 의견이 어떤지가 확 드러나죠. 자, 글쓴이는 여기에서 지금 찬성책일까요? 반대책일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보면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고 또 허브차나 과일 주스를 대신 마셔봐라 라고 하는 거를 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글쓴이 최종 선택 또는 최종 의견. 뭐 처음에는 찬성이나 반대 둘 다 소개하는 것처럼 시작은 했지만 근데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 대안도 제시를 해줬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그 뭐 허브차나 과일 주스 이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준 걸 보면 반대쪽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지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립적인 글이 아니라 반대하는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커피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2번이 정답이고요. 커피 속의 카페인이 빠르게 에너지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It gives a quick boost of energy.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청소년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는 다 맞는 내용이죠. 신장에 너무 많은 압박을 프레셔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고 수면 문제도 안 좋아질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중독이 쉽게 될 수 있다. 근데 신체 성장을 지나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외부 지문은 내용 일치 부분으로 이제 봤고요. 어법보다는 내용을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문장 암기 같은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지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